2017년 10월 촬영을 시작해 2018년 2월 크랭크업을 한 이웃사촌은 2년이 지난 지금에야 개봉을 한 영화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개봉이 연기된다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기술은 날이 갈수록 진보하고 관객들의 입맛은 하루 사이에도 쉽게 변하기 때문이죠. 특히 이웃사촌의 경우는 연기의 이유가 명확한 작품입니다. 대부분의 영화 팬들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죠. 더욱 큰 문제는 새로 확정된 개봉 시기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전대미문의 바이러스가 휩쓸고 간 영화관은 관객의 온기가 사라진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시대의 분위기 또한 이 영화가 기획된 때와는 크게 다르죠. 시대의 분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사람마다 조금씩 혹은 크게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느끼는 묘한 흐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 수 없이 조금은 조심하게 되고 알 수 없이 조금은 경계되는 현재는 개인적으로는 갈등과 혐오의 시대라 할 수 있을 것 같군요. 남녀 간의 성별 갈등, 진보 보수의 정치적 갈등,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세대 갈등.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갈등이지만 지금처럼 표면화된 적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외적으로 품고 있는 영화가 바로 이 작품이죠. 미투 문제에 휩싸인 주연 배우, 정치적 성향이 명확한 영화의 내용, 신파시대의 대표작이 전작인 감독. 많은 관객들이 선택에서부터 고민이 많을 것 같더군요. 영화 제작 기초의 내재적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이환경 감독의 이웃사촌입니다. 영화에 대한 첫인상은 역시 옛날 스타일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큰 내용은 플로리안 henkel 폰 도너스마르크 감독의 타인의 삶과 유사합니다. 누군가를 도청해야 하는 주인공. 그 도청의 과정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도와준다는 이야기. 다만 영화가 품은 배경의 무게감 때문에 시종일관 진중하고 냉정함을 유지한 타인의 삶과 달리 이웃사촌은 굉장히 가벼우며 한편으론 뜨거운 영화입니다. 과거 충무로 영화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선 코믹, 중 진지, 후 감동. 또 이것은 감독의 전작인 7번 방의 선물 때의 성공 요인이죠. 하지만 그 방식이 8년이나 지난 지금에도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조금은 캐캐묵은 냄새가 납니다. 영화를 좀 봤다면 앞으로 일어날 사건과 이야기의 방향이 훤히 보이는 수준이죠. 다만 코미디를 만드는 감독의 손재주는 굉장히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관객분이 웃으셨습니다. 관의 분위기가 들떠있는 걸 느꼈고요. 확실히 계획된 코미디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슬랩스틱도 존재하지만 떼쓰는 느낌이 아니라 사건을 시작하거나 마무리하는 용도로 적절하게 사용됩니다. 그중 의식의 집에 침투한 동식과 영철이 여수댁과 술래잡기라는 시퀀스가 있는데 공간 활용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공간의 역할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배우의 동선을 제안하면서도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도구처럼 보였습니다. 감독이 로케이션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이용하려는 느낌이었습니다. 2층의 악당에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배우들의 수행 능력 또한 돋보입니다. 영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우 배우는 변화의 폭을 섬세하게 보여주려 노력하며 조연철 배우는 자신의 어눌한 이미지를 잘 이용합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김병철 배우였습니다. 이전 작품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조금은 오바스러울 수 있음에도 밉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배우 자체가 주는 호감 이미지가 좋다는 이야기겠죠. 후반부의 감정 연기 또한 문제없이 잘 해냈다 생각합니다. 영화의 전반부는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발생하는 사건들도 겹치는 것 없이 다양하고 캐릭터들도 감독의 전작과 달리 쉽게 소모되지는 않습니다. 상품으로서는 크게 모난 구석이 없더라고요. 힘을 잃지 않고 중반까지 진행되는 이 영화도 조금씩의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시발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인 코미디죠. 이웃사촌은 명백한 코미디 영화면서도 스파이물의 장르성을 따라가는 영화입니다. 정체가 들킬 것인가 말 것인가로 인한 상황극이죠.
실제로도 중반부의 핵심 내용입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영화의 극적 긴장감이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반복되는 코미디로 인해 영화의 분위기가 지나치게 떠있는 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봐도 이들은 절대 발각될 일이 없고 발각되더라도 큰 상황이 없을 거란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현실이 되죠. 또 전개가 진행되어야 할 시간마저도 코미디에 쓰다 보니 도청이라는 소재는 어느덧 멀어져 버립니다. 몰래 훔쳐듣기보다는 서로 만나서 소동을 벌이고 있죠. 영화의 재미가 이야기가 아니라 지나치게 코미디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객의 웃음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영화예요. 웃음 포인트가 맞다면 무리 없이 즐길 수 있겠지만 웃음 포인트가 맞지 않는다면 즐길 거리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다만 서사 자체가 꼬임없는 직선적인 이야기에 정보를 뿌리거나 회수하는 것 없이 간결한 편이죠. 그러다 보니 시간이 빨리 간다는 느낌은 들더군요. 영화의 후반부부터는 감출 수 없는 단점들이 눈에 띕니다. 선 코믹, 후 진지의 전형적인 약점이죠. 친구인 민노국을 죽이고 딸인 이유진의 손목을 긋고 그 이후엔 그녀를 덤프트럭으로 밀어버립니다. 앞선 분위기와 달리 굉장히 극단적인 설정들이죠. 물론 코미디 영화에서도 사람을 죽일 순 있습니다. 덤프트럭이 아니라 우주선에 치여도 돼요. 문제는 이러한 사건들이 짧은 시간에 연속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전의 사건들이 곡선을 그리며 왔다 갔다 했다면 지금의 사건들은 수직을 그리며 반복하는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앞선 내용과도 같습니다. 지나치게 코미디를 진행하느라 전개를 할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못했고 떠있는 이야기를 끌어내리기 위해 그에 걸맞은 자극적인 사건을 배치해야 했으니까 해결 또한 그 수준에 맞춰 황당하죠. 왜 그래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옷을 다 벗고 도로를 활보하고 마지막에는 청소년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나란히 누워서 서로를 응시하는 장면을 보여주죠. 감정 과잉 또한 옛날 영화가 아니랄까봐 캐릭터들이 돌아가면서 훈계하는 수준입니다. 한두 번이면 이해하겠는데 진짜 많이 반복돼요. 최근 성공한 코미디 영화를 봤을 때 공통적인 건 강압성이 없다는 거예요. 영화 자체는 쿨하고 심플하며 의미는 관객 스스로가 찾게 하죠. 물론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무겁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가 무거운 것과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는지는 엄연히 다른 것이죠. 영화 기생충이 품고 있는 메시지가 사회의 폐부를 찌르는 무거운 이야기더라도 배우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영화의 메시지와 의미면에선 여백을 만들죠. 그리고 그 여백을 메우기 위해 관객들은 이야기에 동조하고 스스로 상상하게 됩니다. 강압적이라는 건 효과적인 방법이면서도 한편으론 거부감이 드는 방법입니다. 중반부까진 제법 잘 끌고 왔는데 후반부엔 알 수 없는 조바심이 들어 보이더군요. 무조건 울려야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랄까요? 하지만 그 속내가 뻔히 보이니 눈물샘의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모든 외적인 요소를 제외한다면 편향된 평가보다는 호불호를 부를 영화라 생각합니다. 코미디 영화에 대한 여러분의 시선이 코미디에 있는지 아니면 영화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하지만 이웃사촌이 가진 많은 이슈를 봤을 땐 코로나 시기를 뚫고 흥행을 할 포용력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지금 시기에서 흥행하려면 다양한 관객층을 모두 당겨와야 하니까요. 결과를 지켜보는 것 또한 또 하나의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더 좋은 리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